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BBC에 올라온 오징어 게임은 TV 혁명의 여명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올 한해 한류에 대한 총정리의 느낌으로 K드라마와 한류에 대한 분석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2022년과 그 이후에 우리가 보는 것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그의 수상 연설에는 서구 관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되었습니다. 1인치 높이의 자막 장벽을 극복하면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비영어권 영화를 피했거나 더 나쁜 것을 피할 수 없는 미국 리메이크를 기다리는 영화 관객들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감독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징조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인터넷이 없는 외딴 섬에서 살지 않았다면 세상과 단절되어 상금을 놓고 다양한 치명적인 게임에서 경쟁하는 오징어 게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벌집 모양의 웨이퍼에 바늘처럼 꿰뚫는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 이상의 추산 관객이 있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10월에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다면 드라마의 트레이드 마크인 피가 튀는 녹색 운동복을 입은 게스트를 보았을 것입니다. 영국 학교의 교사라면 15등급에도 불구하고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은 놀이터 게임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타국가 드라마 흥행 부분 기사 내용은 중략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자막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최소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처음에 그것을 시행했던 일종의 문화적 관습을 침식시켰습니다. 기존 TV에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채워줄 수 있는 방송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거인의 서버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습니다. 즉 캘리포니아의 회사와 경쟁자들은 다양한 국제시장에서 드라마를 사온 다음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삽입하거나 더빙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 출시된 이후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가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테드 사란도스는 다른 기묘한 이야기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나온다면 저에게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할리우드 외에는 더 큰 규모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넷플릭스는 스페인의 종이의 집 및 독일의 다크 같은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 해당 시장 외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오징어 게임과 같은 글로벌 현상이 나타날 플랫폼의 정확한 상황을 육성해 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러한 노력의 장점이라고 지적한 채는 그들은 다른 청중이 극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재포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의 집, 다크, 스페인 학교 드라마 엘리트 및 프랑스의 루팡은 모두 쉽게 오징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이 체내 말처럼 영어권 국가에서 히트하기 위해 영어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라이벌로부터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어권 작품에 제공되는 마케팅 공간은 오징어 게임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TV 플러스는 최근에 영국 관객들에게 닥터 브레인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한국 제작물을 다른 드라마와 영화에 앞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체에서 정기적인 예고편과 포스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BBC 컬처에 6개월 전만 해도 이와 같은 과대 광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오징어 게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게임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가져온 가장 분명한 효과는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가디언의 오징어 게임을 즐겨보면 볼 수 있는 K드라마에 대한 목록으로 가득 찬 기사는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 상위 10위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를 정도로 한국 콘텐츠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느린 구축 과정은 20년 전 박찬욱의 컬트 사랑을 받은 올드보이와 같은 영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합니다. 해외에 있는 특정 수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또는 2년 전부터 더 큰 도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의 한 출처가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한 그들은 BBC 컬처에 할리우드 영화나 TV 제작이 팬데믹 셧다운 이후 뒤처져 있기 때문에 스트리머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가득 찬 플랫폼을 따르게 합니다. 이미 한국 드라마는 플랫폼에서 더 많은 가시성을 얻고 있습니다. 11월 연상호의 폭력적인 판타지 시리즈 지옥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활용하려는 마케팅을 즐겼으며 이런 방식은 성공을 했으며 지옥은 그달에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으로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첫 방송 24시간 만에 8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TV는 성기훈, 조성우 동료들이 처음으로 녹색 운동복을 입기 훨씬 이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2016년 개봉 이후 서구 관객들에게 입소문을 일으키며 2020년 속편과 미국 리메이크를 낳은 연상호 감독의 좀비호로 부산행, 기생충부터 지옥까지 지난 5년 동안 빈도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최근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지난 12에서 15년 사이 점차 글로벌 관객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로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스릴러 버닝이 한국 영화 최초로 2019년 아카데미 국제장편 영화상 최종 9개 작품 후보에 올랐고 1년 후 기생충이 작품상 본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희석 감독의 미나리도 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최근 런던 한국영화제는 60편의 과거 및 향후 영화 프로그램으로 기록적인 인파를 모았고 스케일로 압도하는 영화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전문가는 더 넓은 문화적 회춘의 일환으로 해외 한국 영화의 붐을 설명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최성훈 씨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명성은 현대와 LG와 같은 회사의 자동차 휴대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문화수출품인 기생충과 같은 영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한 K-POP 스타 BTS 및 블랙핑크와 같은 밴드는 전 세계의 청중들에게 해당 휴대전화와 자동차를 소비시킵니다. 전문가는 K-POP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한국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했으며 그 성공은 영화와 TV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출이 성공할 때마다 한국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한 문화 수출품인 오징어 게임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투자를 영국 및 그 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영향은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와 TV 환경을 더 넓게 살펴보면 2021년에 영어권 대중에게 자막 콘텐츠를 제공한 작품은 오징어 게임만이 유일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에서 최근 마블 영화 상치의 전설 10링스는 글로벌 박스 오피스에서 4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팬데믹 시대 영화가 되었으며 영화의 많은 부분이 영어 자막과 중국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개봉된 지 단 5일 만에 1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것이 보다 세계화된 대중문화 환경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에 라디오를 켜면 라틴팝의 선구자 배드버니나 앞서 언급한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모국어 공연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시장에서 차트를 확장하고 공연장을 매진시켰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만들기는 틱톡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5,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젊은 청중들 사이에서 드라마 인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모든 곳에서 비영어권 콘텐츠가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그들은 예측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이 만들어낸 파문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관찰하는 것은 매혹적일 것입니다. 박혜수의 상호는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선언하듯이 이제 끝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오징어 게임과 2022년 이후의 영화와 TV에 미칠 영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한국의 기사도 아니고 영국의 대표 방송 BBC에서 한류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자체가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2021년은 한류가 세계를 호령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2022년에도 더 많은 해외 매체에서 긍정적인 한류 기사를 쏟아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